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죠? GMO 제품을 뭐 모라토리움이든 뭐 세이프가드든 하여튼 판매 금지 시키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인가요? 부당하다는 얘기인가요? 음? 어떤 얘기예요? 우리 이제 쉽게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죠? 에, 어떤 얘기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정당하다는 거예요? 발표자.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없어요? 누가 얘기하고 잘못했다는 거 잘했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응? 응?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수입 개방을 해야 된다. 완전히 그 허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응?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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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허용해야 된다. 그거예요? 음? 뭐예요? 그래? 정확히 우리가 얘기를 하면 어려운 말도 다 빼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앞으로. 음. 뭐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수입을 허용해야 된다. 그 얘기? 모라토리움을 빨리빨리 없애고 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이렇게 빨리 들여보내야 된다. 응? 세이프하니까 그 뭐 GMO 프로덕트 세이프한데 네가 자꾸만 그걸 막으려고 그러느냐? 응? 사실상 막든 뭐 각 회원국이 뭐 세이프가드로 막든 하여튼 막는 게 잘못됐으니까 막지 말고 빨리 들여보내라. 응? 팔아라. 그 얘기에 뭘까요? 그 뭐 이런 그 최소 기준을 충족하면 그 생명 건강에 뭐그 디지즈나 푸드에 포함되어 있는 뭐 컨테미넌트로부터 오는 리스크를 이렇게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보호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스텝을 이런 그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하면 그죠? 그러려면 보호 수준을 설정해야 되고 SPG 조치를 그 수준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그 조치를 선택해야 되고 그거를 그 인포스하기 위해서 각 그 컨트롤이나 인스펙션 어프로벌 프로시저를 이렇게 딱딱딱 진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이 C가 GMO 프로덕트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성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유로피안들은 뭐 그렇게 제네티컬 모디피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쓰지 않고 뭐 식품도 만들고 뭐 고기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미국이나 뭐 그런 저 상당히 그 농업이 좀 대형화돼 있다랄까 기업이 기업화돼 있까 이런 나라들은 왜 그 genetically modify 해가지고 진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량 품종도 만들고 그러면서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왜 그걸 파느냐 이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키워서 팔지. 그러니까 니들 만드는 걸 내가 못 믿겠다. 내가 수입 못 하겠다. 내가 뭐 사실상 승인을 안 해주면서 딜레이 하든 각 회원국이 알아서 막든 하여튼 나는 우리 사람들한테 먹도록 하지 않겠다.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EC가 첫 번째 단계인 보호 수준을 설정한 건데 그 보호 수준이 뭘까요? 우리가 추측해 보면 보호 수준을 뭘로 설정한 걸까요? 레벨 오브 프로텍션을 설정했겠죠. 그게 뭘까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제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제로 리스크. 나는 리스크를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 GMO 프로덕트에서 발생하는 그 리스크를 나는 제로로 유지하겠다. 수입 승인도 안 해주고 각 회원국이 설령 수입 승인이 돼도 각 회원국이 알아서 막고,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그 리스크는 나는 제로로 유지하겠다. 그 얘기죠. 굉장히 엄격한 거죠. 우리가 무슨 뭐 농약이나 무슨 뭐 식품 무슨 첨가물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뭐 시중에 판매되는 무슨 제품이나 이런데 그게 이렇게 전혀 포함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뭐 상당히 미량이라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나는 절대 판매 중지시키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뭐 0.00001 뭐 미만이면 뭐 허용한다든지, 그게 이렇게 먹으면은 그렇게 뭐 인간에 해롭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간이 이렇게 소화할 수 있다 그럴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잔류량 기준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그 엄격하긴 하지만 제로 리스크는 아닌 뭐 상당히 그 일정한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렇게 판매도 허용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제로 리스크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그다음에 에스베스 조치를 이씨가 취하는데 그게 뭘까요? 이 경우에는 뭐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사실상 막든 뭐 적극적으로 막든 뭐 판매 금지라고 그럴까? 사실상의 판매 금지든 적극적인 판매 중지든 하여튼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게 에스페스 조치죠. 판매 금지를 시키면 제로 리스크가 달성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통제 검사 승인 절차는 뭐 그 판매 중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개의 그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오는 뭐 선적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판 허가를 각종 뭐 기관이 해주겠죠. 식품이면 뭐 식품 관련 기관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일일이 어프루벌을 하는데 그 어프루벌을 하는 그 스텝을 사실상 중단하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밟는데 이 경우에는 이 네 가지 에스페스 조치의 정의 중에서 뭐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뚜렷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판례에서 뭐 그 GMO 프로덕트 자체가 뭐 디지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디지즈는 박테리아 형태로 돼가지고죠. 이게 뭐 이렇게 번진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패스트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 디지즈 코징 오가니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뭐 이 푸드에 포함되어 있는 뭐 어떤 디지즈 오가니즘이라든지 또는 뭐 그 GMO로 조작된 그 셀이 뭐 일종의 톡신이라고 본다면 또는 뭐 컨테미넌트라고 본다면 뭐 그 식품이나 뭐 드링크나 사료에 포함되어 있는 뭐 톡신이라든지 디지즈 코징 오가니즘이라든지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로 요쪽에 해당될 텐데, 이거를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뭐 인간이나 뭐 애니멀 헬스로부터 이제 보호하려는 거죠. 주로 휴먼 이슈죠. 그러니까 뭐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GMO를 이렇게 차단하거나 뭐 이런 조치가 이제 SPS 협정에 이렇게 커버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이건 뭐라 그러지? 롱혼 비를 있으면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애니멀 플랜 라이프가 뭐 져야 된다. 그러면 이걸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디지즈 코징 오가니즘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미사랑 쿠키인가 뭐 이거 한 몇 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중국산이에요. 제가 특정한 나라 얘기를 좀 해서 그렇긴 한데 뭐 사실이었으니까 이런 쿠키에 보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커스터드 크림이죠. 하얀색의 크림이 있는데 그게 그 유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멜라닌이라는 그 일종의 케미컬이라고 할까? 멜라민을 많이 주입을 하면 그 프로테인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져요. 인위적으로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프로테인 함유량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쿠키가 뭐 굉장히 그 헬시하다든지 뭐 뉴트리션트가 많다든지 그렇게 선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림을 이제 멜라닌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데 그게 이제 뭐 이걸 그 갓난애기나 뭐 애기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좀 부드러운가 보지. 난 안 먹어봤는데 상당히 부드럽고 입에 잘 녹고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는데 이게 뭐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뭐 베이비들이 뭐 50명이 뭐 배탈이 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 금지를 시켰는데 그것도 SBS 이슈죠. 왜냐하면은 푸드에 포함되어 있는 이 커스터드 크림에 포함되어 있는 멜라닌 입자라든지 그런 게 인간의 건강에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톡신이라든지 뭐 에디티브라든지 해당되겠죠.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수입금지 조치 이런 것도 SBS 조치예요. 그래서 뭐 흔히 보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도 SBS 조치예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는 상당히 넓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GMO 프로덕트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근데 이제 SBS 협정상의 의무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그 게트 20조 일반적 예외에서도 봤다시피 인간이나 동식물의 그 건강이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는 그죠. 아비트러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주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반적 예외적인 생각을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협정으로 이렇게 만든 측면이 있는 거죠. SBS 협정이라는 게. 얘는 20조 B호 자체가 뭐 인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이게 필요한 조치. 그럼 그게 어떤 식으로 그 필요성이라든지 그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입증하고 또는 인정하지 않을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죠. 그 랭귀지 자체가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그 요건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시각에서 말하면 그 수입국이 그 일반적 예외 그거를 이렇게 지멋대로 막 운용하면서 오히려 그 교역의 제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거를 막 이렇게 남용할 수도 굉장히 남용하기 쉬운 조항이에요. 이것도 인간 건강, 이것도 뭐 동식물 건강. 그러니까 국민들이 막 난리치니까 이것도 그러면서 막 마구 그러면은 많은 그 주로 농산물들을 수입 금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남용의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필요한 조항이긴 한데 그게 남용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규제의 권한과 그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게 그 교역 제한을 그렇게 남용하면서까지 취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디테일한 크라이테리아를 만들어서 그걸 기초로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딱 규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SPS 협정이 이렇게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교역에 대한 그 불필요한 배리어가 되는 걸 회피하는 그 두 가지 가치 간에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협정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농업 이슈 주로 이렇게 보면은 많은 그 나라에서 농업 이슈는 굉장히 그 센티멘탈해지기 쉽죠. 그래서 이거 뭐 위험해 그러면 막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SNS를 통해서 막 이거 위험하대 저거 위험하대 그러면 막 저거 왜 정부가 수입을 허용해 비난하고 그러면 이제 막 금지해야 돼 이러면서 그 컨슈머 컨선이 이렇게 확산되고 그런 그 단순한 컨선에 의해서 만약에 그 조치를 취하는 게 정당화된다면 사실은 뭐 대부분의 1차 상품이 교육 중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한편으로는 그런 권리 정당한 권리 인정하지만 최소 기준 어떤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식으로 취해지게 되면 그 교육 자유화시킨 그 보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서로 피해를 있기 때문에 너도 금지시키고 나도 금지시키고 다 그러면 뭐 교육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뭐 2차 상품만 교육이 되고 1차 상품은 서로 중단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 간의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니멈 스탠다드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규정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고 지금 케이스에서도 뭐 얘기한 조항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하고 뭐 말도 좀 어려운 말로 돼 있고 그런데 그 그림으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그림을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SPL 협정의 이제 기본 의무 구조는 한 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뭐 디테일한 거를 외우거나 뭐 하는 건 필요가 없고 근데 발표자가 왜 불만족자 뭐 이렇게 한 거는 컴플레이넌트라는 거죠. 그건 재소자 이런 말이에요. 재소자는 컴플레이넌트고 피소자는 리스판던트라든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하여튼 기본 구조는 보호 수준을 처음에 설정하고 조치를 선택한 다음에 구체적인 이제 프로시저럴 스텝을 밟는데 이 단계별로 요구되는 그 의무가 이렇게 딱딱딱 나눠져요. 그래서 처음 보호 수준을 설정할 때 어떤 미니멈 스탠다드를 충족해야 되냐면 그 수입국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5조 5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5조 5항을 보면 5조 5항을 봐야 돼요. 5조 5항을 보면 consistency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그래서 보호 수준을 설정할 때는 consistency가 있게끔 설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최소 기준 충족 못하는 거고 그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이런 위험으로부터 뭐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위험이 A라는 제품에서도 오고 B라는 제품에서도 오고 C라는 제품에서도 와요. 똑같은 위험이. 그런데 A에 대해서만 보호 수준을 굉장히 높게 설정하고 제로 리스크. B, C에 대해서는 좀 낮게 설정한다든지 그러면 컨시스턴시가 없는 거죠. 그게 위험이 다른 위험이라면 모르겠는데 위험이 다르다면 내가 뭐 다른 수준을 얼마든지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위험이 오는 그 세 가지 소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이 해야 돼요. 그죠? 당연히. 근데 보호 수준을 설정할 때 하나는 zero risk, 다른 하나는 0.5% 리스크, 다른 하나는 뭐 20%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0.5로 하든지 아니면 20%로 하든지. 높게 하라 낮게 하라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제로 리스크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컨시스턴트하게 하라 그 말이기 때문에 뭐 이 5조 5항이
잘못된 조항이 전혀 아니죠. 네가 마음대로 해. 그 대신 네가 원하는 걸 할 때 상식적으로 맞게끔 해. 그 얘기죠. 왜냐면 컨시스턴트하게 안 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니까. 왜 그렇게 다르게 하겠어요? 뭐 B, C 산업을 좀 인커리지 하는 목적이 아니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건강보호라면 건강보호를 해 진짜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호 수준을 설정할 때는 국제법이 그렇게 너무 과도한 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의무를 부과하죠. 네가 원하는 걸 정말로 해 그 얘기죠. 그게 뭐든 간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GMO가 만약에 문제라면 뭐 푸드에서 오는 푸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 뭐 과일도 있고 뭐 뭡니까? 아니면 뭐 저 그레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똑같은 위험을 만약에 처리한다고 네가 걱정을 한다면 과일에는 뭐 제로 리스크, 푸드에는 다른 푸드에는 뭐 난 제로 리스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해라 그런 얘기고. 그 두 번째 이제 SPS 조치를 선택할 때는 왜냐면 5조 5항은 여러분이 그 읽어보면은 그 Level of Sanitary Phytosanitary Protection이라고 그래서 그 레벨이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에 관한 의무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 적용되는 거고 5조의 이제 나머지 조항들을 보면 레벨에 대한 게 아니고 measure, SPS measure, SPS measure, SPS measure 이렇게 다 돼 있죠. 그래서 나머지 조치를 선택할 때는 그 5조의 나머지 조항들이 다 적용이 되고 특히 2조의 2항 같은 걸 봐도 그 SPS measur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measure에 대한 조항들이에요. 조치를 선택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쓴 이렇게 많은 의무들이 적용되니까 얼마나 충족하기가 힘들겠어요. 저런 걸 다 충족해야 되니까 그죠? 쉽지가 않아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과학적 증거가 이제 있으려면은 그 어떤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기초한 그 입증이 있어야 돼요. 그 5조 1항 자체가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얘기하고 있고 해서 그냥 난 제로 리스크 그러면 나는 그냥 수익 금지 시킬래 아니면 판매 금지 시킬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판매 금지가 내가 세팅한 그 제로 리스크를 달성하는 게 과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야 돼요. 그 판매 금지의 대상도 뭐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 이렇게 돼 있으면 A 프로덕트, B 프로덕트를 중지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제로 리스크가 달성될 수 있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해서 대상도 선택해야 되고 그런 거 없이 나는 이런 제품 다 중지시키고 이거 다 하고 그거는 과학적인 어세스먼트를 거친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아비트로리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거쳐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그 이 제품이 이런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걸 발견을 하고 그러니까 나 이거를 제로 리스크니까 엄격하게 금지시킨다든지 뭐 20% 리스크를 설정했으면은 80%는 금지시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를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 SPS 조치의 선택 스텝에서 적용되는 미니멈 스탠다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이언스죠. 과학이에요, 과학. 이 과학이라는 그 기준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뭐 완벽하진 않죠. 왜냐면 오늘날의 과학이 내일은 비과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당시 과학으로는 뭐 안전하다고 했던 것도 또 시대가 흐르면은 그게 좀 위험한 걸로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 과학이 사실은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무슨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 미니멈 스탠다드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과학 아니면은 뭐
신의 계시. 그러니까 무슨 원시 시대나 뭐 이런 중세나 이런 때는 뭐 무당도 있고 무슨 뭐 교황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금지시키면 금지시키는 거고 뭐 그거 위반하면 뭐 나쁜 놈이 되고 이렇게 처벌받고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신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무신론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신이 있다면 뭐 신이 완벽하니까 그지 미리 딱 얘기해 주면은 그대로 하면 정말 완벽하게 되겠죠. 근데 뭐 그런 계시를 받기도 힘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과학 말고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마땅한 대안도 없어요, 그죠? 뭐 대중의 컨센서스? 그러면 일일이 뭐 제품을 이렇게 수입 허용할 때 전부 투표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 좀 전에 얘기한 그 규제의 권리와 어떤 교역 자유화에 미치는 그 배리어를 최소화하는 그 두 가지 가치관의 이제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이언스라는 거에 의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스텝에는 과학적 증거. 다시 말하면 내가 과학적 증거가 없는데 단순히 그 뭐 신의 얘기라고 그러면서 아니면 소비자들이 막 컨선을 갖고 있다는 걸 이유로 아니면 국내 그 생산자들이 난리치는 걸 이유로 이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레벨 오브 프로텍션을 내가 인포스하는 메저를 취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그걸 허용하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거의 모든 그 1차 사은품은 교육 중단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는 뭐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수입 제품은 그 상당히 위험한 거야. 뭐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해야 또 파퓰러 해지고 반대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 되고 뭐 이렇게 되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과학이 아닌 다른 걸 만약에 수입 규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은 교육이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WTO 협정이 선택한 것은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기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걸 일단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과학적 증거의 원칙인데 근데 이제 과학적 증거가 반드시 그렇게 majority opinion까지 얻으면서 상당히 그 established 그 evidence를 반드시 네가 그 획득해야만 뭐 규제를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서 나옵니다만은 그 minority opinion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과학자가 이렇게 minority opinion인데 이게 좀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만약에 도출했다면 그거에 반대되는 상당히 majority opinion이 있을지라도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만 그 입증은 단순히 추측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과학적인 프로시저를 거쳐서 그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입증이 있으면 그걸 에스베스 조치를 선택해서 보호 수준을 달성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이라는 거를 또 미니멈 스탠다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3조죠. 3조에 보면은 1항, 2항 이렇게 있는데 3항 이렇게 있는데 1항은 국제 International Standard Guideline or Recommendation where there exist. 그런 국제 기준이 존재한다면 그런 SBS 조치를 그런 기준에 shall base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국제 기준이 있는 경우는 국제 기준에 기초한 조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반해요. 그 많은
그 식품 안전이나 뭐 이런 분야는 이제 국제 기준들이 이렇게 속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국제 기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스탠다드를 세팅하는 오가나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딱딱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부터 이제 스탠다드가 퍼블리쉬 되고 있고, 그 부속서에 보면은 NXA의 paragraph 3에 보면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서 각 이슈별로 A는 food safety죠. 에 대해서는 CODEX라는 기구가 국제 기준을 설립하게 돼 있고, B Animal Health or Zoonosis에 대해서는 그 OIE죠. 국제수역 사무국이 C Plant Life Health 뭐 이런 거는 이제 IPPC죠.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하에 설치된 그 오가나이제이션이 국제 기준을 세팅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영역별로 국제 기준을 세팅할 수 있는 기관이 이렇게 딱딱 정해지고 해서 그런 기구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그런 국제 기준이 만약에 있는 이슈면은 그 국제 기준에 기초한 조치를 취할 때 미니멈 스탠다드가 달성되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위반이고. 근데 이제 기초한 조치를 취하라 이 말이, 기초한 조치 이 말이 반드시 국제 기준에 100% 합치되는 조치를 취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기초하라 이 말이 합치되라 그 말은 아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초하면서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기초하면서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초하면서 합치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다만 기초는 해야 되죠. 기초한다는 것은 국제 기준이 그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 국제 기준이 그냥 탄생하지 않잖아요, 그지? 정말 국제로 저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과학적인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하면은 그게 안전하다, 뭐 그렇게 해서 딱딱 나온 거기 때문에 이미 그 과학적인 입증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국제 기준이 그 과학적 근거로 삼은 그 이센셜한 엘리먼트를 국내 조치로 이렇게 수용을 하면 기초한 거죠. 하지만 100% 국제 기준과 정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센셜한 엘리먼트를 내가 채택을 하고 뭐 한 70-80% 되겠죠. 30%는 내가 뭐 좀 다른 조치를 취해도 그 이센셜 엘리먼트는 내가 채택했지만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는 기초는 했지만 데비에이트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완전히 100%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 이제 컨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고, 또는 그래서 초이스가 있는데 5조에서 이제 말하는 거는 3조에서 말하는 거는 2항에서 그 국제 기준에 이렇게 conform to 한 SPS 조치는 shall be deemed to be necessary and presumed to be consistent 이렇게 돼 있어서 각종 그 미니멈 스탠다드에 충족하는 걸로 간주가 되죠. 그러니까 국제 기준을 합치하는 조치를 취하면 SPS 협정상의 그 여러 가지 의무를 충족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뭐 내가 조치가 정당한 거야 그거 입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간주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후진국이나 뭐 이런 나라는 과학적인 실험을 하거나 뭐 어세스먼트를 하는 게 쉽지가 않죠. 돈이 들잖아요, 그지? 임상 실험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면은 뭐 샘플링도 해야 되고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국제 기준이 있으면 그거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 내가 모든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걸로 입증이 되고 뭐 필요한 조치라는 게 입증이 되고 뭐 그러니까 그냥 공격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방법은 그냥 국제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합치되는 조치를 취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사망에서
3조 3항에서 members may introduce measure which result in higher level of protec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제 기준이 이렇게 이런 조치를 취하라고 돼 있는데 그 조치가 추구하는 그 레벨 오브 프로텍션이 있겠죠. 그 레벨보다 내가 좀 더 엄격한 레벨을 프로텍션 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그 국제 기준이 권고하는 조치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제 기준으로부터 디비에이트 하는 거죠. 이렇게 디비에이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말하기를 if there is scientific justification 이렇게 돼 있죠. 그 나라가 scientific justification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레벨과 엄격한 조치를 통해서 그 나는 보호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정당하려면 그 나라가 scientific justification을 할 때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뭐 과학적 증거나 뭐 그런 것들을 그 나라가 충족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국제 기준이 이렇게 있지만 이것과 다른 엄격한 조치를 취할 때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어 하는 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합치 않은 조치를 취할 때는 이런 합치 않은 조치를 취할 때 누리는 각종 그 협정 합치성의 이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초이스는 두 개인데 저쪽으로 갈 때는 내가 별도로 입증할 게 없는 거고 이쪽으로 올 때는 내가 다 입증해 줘야 되고 그렇게 갈려집니다. 그 다음에 2조 2항에서 scientific principle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취해라. 그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 라는 그 또 하나의 이제 미니멈 스탠다드가 있어요. 필요한 만큼 취하라 이거예요. 내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고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내가 원하는 레벨을 달성할 수 있어 하는 걸 입증했어도 그런 조치를 과도하게 취하면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 근데 그걸 과도하게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거를 뭐 1개월만 취해도 되는데 왜 2개월 동안 취해? 과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런 강도로만 해도 되는데 왜 더 센 강도로 해? 그거는 necessary한 정도만큼 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필요한 만큼 취해야 되는 그 의무를 또 지고 그 다음에 2조 3항에서 말하는 not arbitrary unjustifiably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where identical or similar condition prevail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 간의 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의적 차별 금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게트의 그 기본 원칙이 그 비차별대 의무죠. 그래서 비차별대 의무라는 건 이미 알고 있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식의 비차별대 의무는 아니죠. 왜냐하면 비차별대 의무라는 게 뭐예요? like product 관계는 less favorable treatment를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arbitrary or unjustified discriminate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뭐예요? non-arbitrary 또는 justifiable discrimination은 가능하다는 거죠. discrimination이 가능해요. 근데 그 discrimination이 non-arbitrary 하거나 justifiable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품 위생을 뭐 목적으로 검역을 취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그런 위험이 발생하는 여러 그 제품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로부터 들어오겠죠. 들어오는데 like product 관계에 있는 게 다 있겠죠. 근데 그걸 똑같이 대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렸다가 전부 하든지 그러려면 언제 그거를 막아요? 먼저 들어오는 부터 때려잡는 거지. 너 못 들어와 그러고 다른 거는 뭐 나중에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like product 간에 사실 less favorable treatment를 주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non-arbitrary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arbitrary한 distinction이 아니죠.
아니면 검역 필요성 내가 먼저 오는 것부터 잡는데 그게 아비트러리한 디스팅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디스팅션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의적 차별 금지 원칙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비차별대 의무하고는 달라요. 상당히 차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 차별이 필요하다고 내가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한 비차별대 의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다만 이유 없이 막 차별한다니 그런 것만 하지 마라 그 말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해석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4조는 이퀴벌런스를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뭐 objectively demonstrate 이런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 수출국이 야 우리가 이미 검역 조치를 취했어. 응? 내가 이 제품을 너 나라로 수출하는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미리 다 했어. 그러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네가 또 별도의 검역을 하지 말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objectively demonstrate 그거를 이미 다 했다는 증거도 있고 다 줘. 그리고 그게 네가 원하는 레벨로 프로텍션을 달성할 수 있어 하는 걸 내가 입증을 해요. 줘. 그럼 수입국이 그거를 이퀴벌런트한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얘기는 다시 한번 검역 조치를 하면 안 돼요. 네가 취한 게 내가 원하는 거하고 이퀴벌런트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은 수출국이 그거를 입증했기 때문에 이미 안전성은 달성된 거기 때문에 그죠?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취하면 안 되겠죠. 그런 동등성에 대한 의무라든지 또 시간이 돼서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네.